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석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요. 여기 메뉴 상단에 응답이라는 버튼이 있죠. 최근에 설정과 관련된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메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요. 이 응답 부분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응답을 클릭하고 스프레드시트로 그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스프레드시트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은 미리 응답을 받아 놓은 결과인데요. 아까처럼 응답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를 보기 위해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스프레드시트에 결과를 저장할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스프레드시트에 이어서 저장할지를 묻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응답 결과는요, 보시면 첫 번째 열에 학생들이 응답을 제출한 날짜와 시각이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고요. 저는 학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학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물어봤어요. 가끔 학번을 오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하나의 설문지로 매일같이 출석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출석을 확인하기 위한 날짜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편리한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출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날짜의 데이터만 불러오기 위해서 쿼리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우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 F3셀에 출석 확인을 위한 날짜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3일 할까요? 그리고 이 1월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불러오겠는데 쿼리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쿼리 Q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가 있는 범위죠. 지금 저는 여기 출석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시트에 데이터가 있고요. 일단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오기 위해서 A1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오른쪽 키 그리고 계속해서 컨트롤 시프트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는 조건을 입력해야 되죠. 이 두 번째 인수는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입력하고요. 저는 여기서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B열만 가지고 올 거니까 셀렉트 B 그리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where 입력하고 조건이 뭐냐면 1월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에 있는 날짜 중에 1월 3일 데이터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타임스탬프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이걸 데이트, 즉 날짜 형식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toDate라는 함수였습니다. 괄호 열고 A열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를 입력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값이 1월 3일이어야 되죠. 날짜 형식의 데이터를 지정할 때는 da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date 작은 따옴표 그래서 2022-01-03 이러면 1월 3일이죠. 작은 따옴표 닫아주고요. 두 번째 조건 입력이 끝났으니까 쌍따옴표로 닫아주고 첫 번째 행이 머리 끓이니까 1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1월 3일 날 출석한 학생들의 학번이 수집이 되었죠. 이게 만약 정말로 1월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수식에서 그 날짜, 즉 타임스탬프가 있는 A열을 같이 가지고 오면 되죠. A, B로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모두 1월 3일에 해당하는 날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A열을 지워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좀 불편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직접 이 데이트 키워드 다음에 있는 날짜들을 계속 수작업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를 여기 데이트 키워드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F3셀에 있는 날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트 키워드 다음에 있는 작은 따옴표 뒤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쌍따옴표, 엔드 기호, 그리고 날짜를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텍스트, 그 날짜가 F3셀에 입력되어 있죠. F3, 쉼표, 그리고 이거를 YYY, Y 4개죠. DD 형식으로 입력한다고 지정을 해주고 다시
앰퍼샌드, 그리고 다시 한번 쌍따옴표. 보기에는 수식을 수정했어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 F3 셀에 있는 날짜를 이렇게 바꿔보면 그 값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의 데이터를 손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날짜의 데이터에서 출석한 학생과 결석한 학생을 구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석부에 있는 이 학생들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데이터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 함수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VLOOKUP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요. VLOOKUP. 이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여기 출석부에 있는 이 학번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B4셀부터 마지막 학생이 있는 B28셀을 입력하면 되는데, 자, 1번 학생에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를 입력하면 전체 학번의 범위가 입력이 되었죠. 자, 그리고 쉼표 두 번째 인수. 이 두 번째 인수는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범위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여기죠. 여기서 우리가 학생의 학번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세 번째 인수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를 묻는 것인데, 지금은 11자리 범위에서 데이터를 찾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숫자 1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인수,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 0을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우리는 요 20701 학생, 20701 이 학생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예, 이 범위 안에서요. 그리고 20701 학생이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20701이라는 값을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력한 수식의 의미인데요. 그러면 지금 2070 학생을 찾아왔으니까 2070 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또 수식을 입력하고 2070 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또 수식을 입력하고 계속 수식을 입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식을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전체 수식 앞에 이렇게 array formula라는 함수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너 정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입력할 거니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를 이렇게 치면요, 우리가 한 번 수식을 입력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학번을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고요. 지금 7번 학생이 없어요. 7번 학생이 현재 이 파란색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18번까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학번을 입력해 줬고요. 그리고 19번 학생이 현재 없어요. 이 파란색 데이터 범위 안에 19번 학생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다시 에러가 표시된 거죠.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하면 모든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수식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기 때문에 한결 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출석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를 지우게 되면 전부 다 에러가 되어버리죠. 내가 데이터를 찾아올 범위에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CT에 이런 데이터가 계속 입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결과를 피하려면 여기 VLOOKUP 함수를 입력할 때요,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직접 그 셀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던 범위는 쿼리 함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가 아닌 우리가 입력했던 쿼리 함수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쿼리 함수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 아까와 같은 데이터가 직접 입력되어 있는 범위가 없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데이터를 한결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결과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체크박스로 표현해 볼 텐데요. 체크박스는 여기 빈 셀을 하나 선택하고요, 삽입,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false라고 입력되어 있죠. 이렇게 false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체크박스는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고요. 이 값을 true로 표시하면 체크박스가 체크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통해 얻은 이 결과를 체크박스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true와 false로 변환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isError라는 함수입니다. isError 함수는 말 그대로 에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함수인데요. 데이터가 에러이면 true를 표시해주고요. 데이터 값이 에러가 아니면, 즉 정상적으로 어떤 값이 출력되어 있으면 false를 출력해줍니다. 현재 이 결과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vlookup 함수 앞에다 isError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정상적으로 출석했던 학생들의 값은 false로 표시되어 있고요. 결석한 학생의 값은 true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 결과를 체크박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범위를 선택하고 삽입,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출석한 학생들은 비어 있고요. 결석한 학생만 체크되어서 시각적으로 출석과 결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출석과 결석의 표시를 바꾸고 싶으시면요. 이 isError라는 함수 앞에 not이라는 부정이죠. 즉 true와 false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함수를 한번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출석한 학생에게 체크가 표시되고요. 결석한 학생은 비어있는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이제 수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석부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 1월 3일에 있는 날짜를요. 셀 오른쪽 아래에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D4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D4셀에서 마찬가지로 셀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가지고 가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식이 입력되면서 출석한 학생과 결석한 학생이 false와 true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시각적으로 체크박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요. 삽입, 체크박스 클릭. 그러면 여기 출석부에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각의 날짜에 해당하는 출결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불필요한 자료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해서도 미리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싶다면은 동일하게 날짜를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수식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범위에 체크박스를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은 아직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일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업이 있는 날 학생들이 출석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제출할 때마다 이 체크가 사라지게 되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마지막 데이터의 7일이라는 값을 8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출석부에 보면 8일에 여기 23번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테두리를 넣어주거나 열 너비를 조절해줘서 시각적으로만 보기 좋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설문지의 조합으로 쿼리 함수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출석부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